삼초의 미학, 초밥. 그중 63년 경력이 만들어낸 특별한 초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만든 초밥입니다. 本当に腕のいい職人っていうのはね、大体金のことは考えていないよね。 오노지로 씨는 일본이 인정한 초밥 명장이자 미슐랭 가이드가 선정한 3스타 식당 중 최장수 요리사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아흔이 가까운 명인의 초밥은 그 방법부터 남다릅니다. 그 결과 그의 요리는 시대를 초월한 맛의 비결들이 모인 집합소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만의 초밥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こっちが食べて合格でなかったらお客さんには出せないでしょうに。 초밥을 향한 열정은 계절별 최상의 생선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주었습니다.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늘 그의 두 손은 더 나은 맛을 찾기 위해 분주합니다. 일본 초밥의 살아있는 역사, 오노지로 씨를 만나봅니다. 세계적인 맛의 도시이자 일본의 수도 도쿄. 그중 대표 번화가인 긴자는 저렴한 초밥부터 100%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초밥까지 초밥의 다양함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노지로 씨가 운영하는 가게는 긴자역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명성과 달리 가게 외관은 소박함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초밥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바로 초밥 명장 오노지로 씨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초밥엔 63년간 다져온 비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랜 세월과 장인의 노력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가 선보이는 초밥엔 계절이 보입니다. 겨울철 맛 좋은 참치 중뱃살 초밥부터 국내에선 즐겨 먹지 않지만 일본인들에겐 인기 만점인 학꽁치를 이용한 학꽁치 초밥까지 다양합니다. お寿司が私の魂が入っている食べ物。職人は食べ物を売るのであってお金を残すものではない。 눈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했더라면 그의 초밥에서 장인 정신을 잃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의 초밥을 찾아온 손님이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치, 새우, 달걀, 장어, 오징어 등 겨우 10개 남짓입니다. 하지만 그는 양을 늘리지 않습니다. 대신 초밥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오노지로 씨의 초밥은 세계적인 레스토랑 가이드인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극찬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최고의 영예인 3스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를 최고의 초밥 장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슐랭이 선정한 3스타 가게 중 최장수 요리사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で職人っていうのは大体お金を残すために一生懸命やってるんじゃないんだよね。大体自分の腕を試すためにいかにしたら美味しいか、いかにしたらお客さんに喜ばれるか、これが職人だろうと思うんですよ。だからお金を残すっていう人と職人で腕を上げるっていう人とちょっと違うと思うんだね。 이런 그의 명성은 일본 야구왕부터 주요 인사들이 앞다퉈 그가 만든 초밥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유명 인사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의 요리가 남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해외 언론 역시 오노지로 씨의 초밥 인생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밥은 명실상부 일본 대표 음식입니다. 그 역사 또한 정확한 기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되는데요. 초밥이 진화하기 시작한 것은 에도 시대 말기부터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도쿄 긴자는 다양한 초밥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초밥을 즐길 수 있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긴자인 그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초밥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긴자는 초밥 셰프들에겐 꿈의 무대가 돼버렸습니다. 日本では銀座っていうのは超一流のところ場所なんですよね。だからみんなそのいろんな仕事するにはみんな銀座でやりたいんだけども限度があるからそうはできないわけでしょ。だから銀座でやるっていうことは自分の一つの憧れですし。 며칠 후 매일 오전 11시 반부터 시작되는 영업을 위해 오노지로 씨가 당일 손님 명단부터 살핍니다. 그는 100% 예약 손님만 받기 때문입니다. お昼だったら10人ぐらいで今日は。 그가 예약제로 적은 손님만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自分が目が届かないところでやれば何をやってるか分かんないでしょうに。だから私は自分の目の届く範囲内しか店は出さないということ。 한편 가게 밖에서 그의 아들 요시카즈 씨가 재료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노지로 씨의 젊은 시절 모습과 흡사한 요시카즈 씨는 아버지 밑에서 수련 중입니다. 그 역시 30년에 가까운 경력을 자랑하지만 그는 여전히 오노지로 씨에게 배울 게 많다고 합니다. ガスは湿気ちゃう炭火じゃないとダメなの 비록 이 자리의 주인공은 변했지만 김을 굽는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괜찮지만 한여름엔 곤욕입니다. 더군다나 불에 손을 대기도 일쑤인데요. 편리함보다는 맛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味香り色艶あと口の中に入れた時にこうすぐ溶けてなくなるような感じあと薄さ熱いのはダメですよ薄さですね6つの条件 까다롭게 김을 선별하는 것만큼 굽는 과정에서 김 본연의 맛을 잘 살려야 하기 때문에 늘 오노지로 씨의 가게 입구에선 숯불에 익어가는 김 냄새가 가득합니다. 재료 준비 시간은 매일같이 오전 8시부터 딱 1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는 홀 점검 및 세팅을 합니다. 이를 위해 4명의 오노지로 씨 제자들은 일사불란하게 맡은 바 역할을 합니다. 前のカウンターの準備とあとこっちの仕込みの準備ですね魚持って帰ってきた時にすぐ仕事にかかれるように段取りですね段取り 김 굽기를 막 끝낸 아들 요시카즈 씨가 다른 작업 중입니다. を焼くんですけれども昔ながらのやり方でやるんです藁でお米の藁ですね 김구이에 이어 다랑어 구이도 역시나 옛 방식으로 에도 시대 때부터 전해진 방법입니다. 가스가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게들이 가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도 오노지로 씨는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스로 하면 편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자칫 다랑어의 맛있는 부분이 타버리게 됩니다. 다랑어 구이의 핵심은 불이 아닙니다. 바로 꺼진 불이 만든 연기인데요. 生臭いからもともと生いくら鮮度が良くてもカツオ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生臭いというより青臭い血臭いのと生臭いのと青臭いののこうミックスみたいな匂いになるそれを消すために 연기를 통해 향을 더하고 타지 않게 잘 구울 수 있습니다. あれはうちで独特でやってるの。そういうのはその店によって違うけれども美味しいと思えばそれを使うようにする。
何でも昔通りにやればいいっていうもんじゃなくて、新しいものを開発してそれが美味しければそれは使うということ。どこでも同じものをやってるわけじゃなくて、その家その家の独特のものを作ってやるということ。それが普通よりか美味しくなくちゃダメなんですよ。 아들을 제외한 3명의 제자들 중 제일 연차가 많은 나카자와 다이스케 씨. 11년차인 그는 재료 준비 전체를 담당합니다. 이날 그가 맡은 것은 고등어 손질입니다. 고등어 초밥은 다른 생선과 달리 일정 시간 소금에 절인 다음 사용합니다. 쉽게 상하는 고등어의 특성 때문이죠. 완벽한 초밥엔 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스케 씨는 임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때 오노지로 씨가 셰프 복장을 마치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바로 주방인데요. 비록 준비는 제자들이 하지만 최종 검사는 그의 몫입니다. 익숙할 법도 한데 스승의 등장만으로도 제자들의 손길에서 긴장이 묻어납니다. 職人の腕でそれを全部自分が見極めて使うという。新しければ何でもうまいというものではない魚は。だからそれは1日置いた方が美味しいとか、5時間置いた方が美味しいとか、3日置いた方が美味しいとかっていろいろあるわけですよ。だからそれを見極めなきゃいけない。それが職人の腕なんです。 어느덧 오픈까지 남은 시간은 30분 정도.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직 손님 맞을 일만 남았습니다. 名前だけ。マグロの赤身、中トロ、大トロ、スミイカ、ブリ、ヒラメ、油のないの、それから中トロ、油が中間、これが大トロ、油の多いところ。で、マグロは大体この3種類で使ってる。 그런데 아직 한 가지 관문이 더 남았습니다. 바로 오노지로 씨가 마지막으로 재료의 맛을 확인한 것입니다. 48년 전 긴자의 첫 가게를 연 후 지금껏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그만의 방식입니다. ちょうどいいね。それはいいと思いますこれ。ちょうど寝かせで具合が。ちょうどいい。これが5、6、7、8、9、ちょうど6日ですね。ちょうどいいと思うんですよ。全部いい。大丈夫今日は。自分のうちの最高の味をお客さんに出すってことが使命なんでしょ。だから毎日味を見て、ほいで悪ければやめる、良ければ出すというようなやり方をしなかったら店なんて経営成り立たないでしょうに。良くても悪くてもどんどん出してたらお客さん来なくなっちゃうじゃないか。 그는 다소 늦은 나이에 초밥에 입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남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많이 초밥에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東京で始めたのが26歳ですから、今から60年前から、ね、みんな遊んでる時遊ばないで一生懸命修行すると。で自分が速くなろうと思えば人の倍やらなきゃいかんし、3倍やればもっと速くなるわけでしょ。何でもみんなと同じにやってたら進歩はみんなと同じだけども、みんなの倍をやれば自分がそれだけ速くなるでしょう。 드디어 오늘의 첫 손님입니다. 右でしょ。それこっちからこっち。私左。あ、左。はい、左利きなんですけど。左利きじゃ意味ならねえ。 손님께 최상의 초밥을 제공하기 위해 그는 먹는 방법까지 고려합니다. 손님의 손 방향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과연 그는 어떻게 초밥을 만들까요? 생선과 밥을 두 손으로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초밥이 만들어지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름의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는 몇 안 되는 왼손잡이 셰프입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로 생선을 잡고 있다가 재빠르게 밥을 더합니다. 완성된 초밥에는 끓인 간장에 술을 넣고 다시 한번 끓여 만든 소스를 살짝 바릅니다. 짧은 순간 만들어내는 63년 경력의 초밥.
그런데 3초 만에 만들어내는 초밥엔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江戸前の握りは地紙って言ってね、地紙ってのわからないだろうけども、地紙ってこれが地紙なんですよ。だから大きくするとこういう形にならなきゃいけない。ここはこうなってこうだから握った時にこういう形になる。これが江戸前の握りの理想の形なんです。こういう形。それは地紙型。はい。で地紙っていうのは何だったら扇子のこの紙のこれが地紙なんです。だからこの形にならないというかね、これが江戸前の握りの理想の形。 밥과 생선이 합쳐진 모양이 부채처럼 윗부분이 볼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밥을 아치 모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で江戸前の握りは理想はこの形が一番いい理想の形。 단순히 밥 위에 생선을 올리는 것 같아도 그 짧은 순간 고수만의 실력과 남다름이 판가름납니다. 또한 새우초밥처럼 크기가 커 한 입에 넣기 힘든 초밥은 반으로 자르는데요. 이때 새우 부분은 칼질로 반을 자르지만 밥 부분은 자칫 아치형의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어 뚝 끊어내듯 잘라야 합니다. 그만의 초밥에 무엇보다 밥이 중요합니다. だけど魚だって大切ですよ。何でもいいわけじゃないんだから。魚が良くてお米が良くなくちゃいけないけど、じゃあどういうふうにするかっていうと、お米が6割、魚が4割で美味しいお寿司ができるんだから。 炊くのにだいたい50分ぐらい。 한 가지 종류가 아닌 직접 먹어보고 선별한 여러 종류의 쌀을 섞어서 밥을 짓는데요. 이때 밥은 압력솥과 비슷한 원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밥이 다 되면 밥을 뒤섞으면서 수분을 날려줍니다. 그래야 초밥의 모양을 만드는 데 수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식초가 들어간 소스를 첨가합니다. 오노지로 씨는 여느 가게보다도 식초의 양을 많이 하는데요. 초밥 본연의 맛을 위해선 단맛보단 신맛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いいお米であればいいんだけど、そのいいお米は何でかっていうと、小粒で油のよく乗ってるお米が一番いいんです。これが炊いた時にべとつかないでサラサラバラバラにならないという。だからできることなら私らはお米の小粒の油の乗ってるお米を探す。 이곳을 찾는 손님은 오로지 초밥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흔히 초밥과 곁들이는 술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초밥으로만 승부하겠다는 그의 신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초밥을 만드는 그의 손은 세월을 무색해 합니다. 90에 가까운 노인의 손이 아닙니다. なぜそんなに綺麗な手が。ここにいる時は魚の油が入るから別に何もしなくてもいいんだけども、常に歩く時は夏でも冬でも手袋をはめているという。で太陽に当たるとどうしても焼けてしまってシミが出てくるから、太陽に当たらないように、それから傷がつかないように夏でも冬でも手袋をはめてる。 미각을 위해 그는 커피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초밥에 대한 열정은 물론 자기 관리도 철저한 셰프가 만든 초밥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口に入ったら本当にとろけますし、本当に食感とか味とか本当に美味しいです。本当に魚とかエビとか香ばしくて本当に美味しいですから。 그날 오후 점심 영업을 끝마친 그가 특별한 물건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의 88년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추억의 사진들입니다. 과거란 없을 것 같은 철두철미한 노장에게도 풋풋한 시절은 있었습니다. 스승의 초밥 입문 시절 사진에 제자들이 관심을 보이는데요.
지금과 다른 젊은 스승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늘 어렵게 느껴지던 오노지로 씨가 제자들에게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사진 하나를 두고 스승과 제자는 평소 하지 못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노지로 씨가 회상에 젖어듭니다. 비록 지금과 달리 불투명한 하루하루를 보낸 시절이지만 그립기만 한 시절입니다. こういうとこ戻りたいよ。 한편 사진을 통해 제자들은 다시 한번 스승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스승 역시 자신들처럼 오랜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새삼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やっぱりこういう厳しい時代を生き抜いてきたから今があるんでしょうね。結構よく撮れてるね。ね。この頃に比べたら今もね。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초밥에 대한 연구를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밥 서적만 무려 10권을 집필할 정도로 초밥에 대한 그의 열정은 남다름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의 밑에서 배운 제자들 역시 훌륭한 초밥 셰프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꿈의 무대 긴자에서 오노지로 씨처럼 초밥을 만들고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っていうのはね、今もみんなこれまだ付き合いしてるからね、これもこれもこれも、これこの間死んだんですよ。独立した連中、のれん分けっていうのかな、自分とこののれんを全部使ってる連中ばっかです、これ。のれん分けですね。で、これ以外に、うちから出てったのは、自分のうちが寿司屋で、自分のうちへ帰ってやってる人が1人2人います。うちの名前を使ってる。